지금 하버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400여 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미국 교수가 한국이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폭탄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발표를 끝까지 경청한 몇몇 세계적 석학들은 한국산이 아니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에게 어떠한 돈을 지불하더라도 구입해와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석유보다 귀한 자원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원은 한국산이 아니면 안 되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주도한 국제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400명의 석학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그날, 저는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는 발표를 준비했었죠.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중국 대표단 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고 사우디 대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장 아닙니까, 교수님? 중국 베이징 대학의 왕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죠.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죠. 사우디 대표단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어요.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라면 그건 무엇입니까? 물인가요? 희토류인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의 의심과 웃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침착하게 말을 이었죠. 하지만 제가 오늘 공개할 데이터를 보시면 그 웃음이 사라질 겁니다. 갑자기 사우디 대표단 중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웃기는 발표군요.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요? 그들은 미국의 기술력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적 반응보다는 사실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를 따라 몇몇 대표들도 자리를 떠났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떠나시는 분들이 있군요. 아쉽습니다. 하지만 남아주신 여러분께 이제 진짜 폭탄 선언을 하겠습니다.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그 자원, 바로 모래입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는 농담입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착했죠. 그럼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왜 사막이 많은 중동이나 광활한 영토를 가진 중국, 러시아가 아닌 작은 나라,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3%를 장악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모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모래가 아닙니다. 특별한 모래,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기술력과 인재에 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조롱하던 이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청중들의 의심 가득한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조롱이 곧 놀라움으로 바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프로젝터 화면에 첫 번째 데이터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현재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램과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죠. 중국 대표단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왕 교수는 자신의 태블릿을 확인하느라 바빴어요. 제 발표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모습이었죠. 여기 더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 공정에서 수율 90%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며 경쟁사들은 아직 7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처음에 조롱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자료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3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약 2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미세한 공정에서 90%의 수율을 달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자리의 공학자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독일 대표단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그런 미세 공정이 모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제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그 연결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반도체 제조 공정 전체가 도식화되어 있었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첫 번째 단계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반도체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고순도 실리콘 웨이퍼. 그리고 그 원료는 바로 고품질 규사, 즉 모래입니다. 하지만 아무 모래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부분은 반도체가 모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강조하는 방식이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국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데이터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입견을 걷어내고 싶었거든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거인입니다. 이런 역설적 상황을 만든 비밀이 무엇일까요? 프랑스 대표 한 명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실리콘은 지구상에서 산소 다음으로 흔한 원소입니다. 특별할 게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순도 99.999999%의 반도체급 실리콘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사막의 모래는 불순물이 많아 반도체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사우디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들은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는 특별한 규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특별한 규사를 가공하는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강과 산을 보여주는 지도였어요. 한국의 지형적 특성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강과 산이 있어 고품질 규사가 자연적으로 축적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점이죠. 청중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조롱과 의심이 점차 진지한 관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저는 잠시 물을 마시며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어요. 처음의 조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반도체의 시작은 모래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래에서 추출한 고순도 실리콘이죠. 실리콘은 지구상에서 산소 다음으로 흔한 원소지만 순도 99.999999%의 반도체급 실리콘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슬라이드에는 다양한 종류의 모래 사진이 나타났어요. 해변의 모래, 사막의 모래, 그리고 강가의 모래까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 대표단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제 발언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사막 모래는 바람에 의해 계속 마찰되어 표면이 매끄럽고 균일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에는 각진 모양의 모래가 필요합니다. 강과 계곡에서 형성된 모래가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저는 한국의 지형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이었죠.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수많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고품질 규사가 자연적으로 축적됩니다. 첫 번째 이점이죠. 사우디 대표단에서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모래는 우리나라에도 넘쳐납니다. 온 나라가 모래로 뒤덮여 있죠. 왜 우리는 반도체 강국이 되지 못했습니까? 질문자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톤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모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공하고 활용하는 기술력과 노하우가 중요하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실리콘 정제 과정을 보여주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었어요. 모래에서 실리카를 추출하고 다시 순수한 실리콘으로 정제하는 과정은 극도로 복잡하고 정밀한 기술을 요구합니다. 순도 99.999999%를 달성하기 위해 수백 번의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죠.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내는 능력 때문입니다. 저는 흔한 자원이 어떻게 최첨단 기술의 핵심이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며 청중들의 인식을 바꿔나갔습니다. 처음의 조롱은 이제 진지한 경청으로 바뀌었죠.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모래를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가공 기술력과 축적된 노하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 진화 과정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곡선이었죠. 한국은 지난 40년간 모래를 다루는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습니다. 처음에는 건설용 모래 가공에서 시작해 산업용으로, 그리고 이제는 반도체용 초고순도 실리콘 생산까지 발전했죠. 일본 대표단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일본도 반도체 산업에 일찍 뛰어들었는데 왜 한국이 더 앞서게 되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있어 탁월한 전략을 보여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은 모래 한 알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실리콘 웨이퍼 제조 과정의 수율을 보여주는 차트였어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같은 양의 규사에서 한국은 경쟁국보다 15% 더 많은 웨이퍼를 생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단조차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에서 반도체까지의 가치 상승률입니다.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1000만 배. 보통의 모래 1kg은 약 0.01달러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순도 실리콘 웨이퍼로 가공되면 약 1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반도체 칩으로 완성되면 그 가치는 100만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자원의 가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제가 모래는 석유보다 귀하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석유는 정제해도 가치가 수십 배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모래는 적절한 기술력을 통해 수백만 배의 가치 상승이 가능합니다. 저는 청중들의 놀란 표정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주장이 이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었으니까요. 발표가 계속되자 사우디 대표단의 대표가 다시 한번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모래의 중요성은 이해했습니다만 무기화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까? 석유와 달리 모래는 세계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만 모든 모래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반도체급 실리콘을 만들 수 있는 고품질 규사는 생각보다 희소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고품질 규사 매장지가 표시되어 있었죠. 보시다시피 고품질 규사는 매우 제한된 지역에만 분포해 있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왕 교수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한국은 미국의 하청업체에 불과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장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왕 교수님,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일부 장비와 기술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립 전략을 착실히 실행 중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해외 광산 투자 현황, 합성 실리콘 개발 프로젝트, 공정 효율화 전략 등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체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핵심 공정의 70% 이상을 자체 기술로 대체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모래가 무기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과장 아닙니까? 저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07년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로의 모래 수출을 금지했을 때 싱가포르의 건설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원의 무기화는 이미 현실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제 논리가 점점 청중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래라는 자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저는 청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바로 인재와 공정 제어 기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교육 투자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GDP의 5.3%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었죠. 한국은 교육에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합니다. 특히 공학 분야 박사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경청하고 있었어요.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예상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곡선이었어요. 잠시 하락했다가 6개월 만에 다시 상승하는 그래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과 6개월 만에 대체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재의 힘입니다. 독일 대표단에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빠른 기술 적응력에 놀란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모래 한 알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에서 만듭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기술에 대한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진짜 자원입니다. 회의장에는 이제 존경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처음의 조롱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조롱하며 웃던 얼굴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어요. 특히 일본과 독일 대표단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나카무라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국은 재활용 기술에도 투자하고 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바로 그에 대한 답입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순환경제 모델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이었죠. 한국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에서 실리콘을 다시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로 원료 사용량을 25% 줄였죠. 더불어 폐기물 처리 비용도 크게 절감했고요. 독일 대표단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환경 기술에 민감했기 때문이죠. 또한 한국은 인공 모래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에서 고품질 규사를 추출하는 기술인데 이미 유럽에 수출 중입니다. 중국 대표단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처음의 조롱은 이제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특허의 질적 가치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놀랍게도 특허의 질적 가치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반도체 관련 특허의 피인용 지수입니다. 단순한 특허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영향력 있는 특허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한국은 양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에 뒤지지만 질적으로는 앞서고 있습니다. 회의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데이터를 소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침묵을 즐겼습니다. 처음 발표를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으니까요.
사우디 대표단의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 사우디도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자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인재 양성, 기술 개발에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40년 동안 걸어온 길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죠.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더 이상 조롱의 기색은 없었어요. 회의장은 이제 제 발표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조롱하며 나갔던 대표들조차 다시 들어와 뒷자리에 앉아 경청하고 있었죠. 모래에서 시작해 세계를 지배하는 기술로. 한국의 이야기는 자원의 양이 아니라 질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인간의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표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모래가 곧 미래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론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쟁과 데이터 설명, 그리고 수많은 의문과 도전에 대한 답변을 모두 정리할 순간이었죠. 회의장은 이제 조용했습니다. 처음의 웃음소리와 조롱은 사라지고 진지한 경청의 분위기만이 가득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한국의 사례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조건, 지형적 특성, 기술력, 그리고 인재가 어떻게 어우러져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사우디.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에 제 발표를 듣고 비웃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일본의 식민지배, 한국 전쟁의 폐허, 군사 독재를 거치며 온갖 시련을 겪었죠.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어려웠던 역사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반도체 시장의 73%를 장악하게 되었을까요? 비결은 바로 모래라는 흔한 자원에서 세계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낸 데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채굴이 아닌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을 통해서요. 일본 도쿄대학의 나카무라 교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인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우주 탐사선까지 모두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핵심에는 모래가 있습니다. 중국 대표단에서도 이제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제 발표를 비웃던 왕 교수조차 진지한 표정으로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 모래가 석유보다 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것을 과장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첫 번째 슬라이드로 돌아갔습니다. 모래에서 반도체까지의 가치 상승 그래프였어요. 모래 1kg의 가치는 0.01달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순도 실리콘으로 정제되면 100달러가 되고 웨이퍼로 가공되면 1만 달러, 최종 반도체 칩으로 완성되면 10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1000만 배의 가치 상승입니다. 석유가 정제되어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사우디 대표단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석유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인재 양성 전략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모래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술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3나노 공정에서 90%의 수율을 달성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성과입니다. 독일 대표단에서 감탄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은 정밀공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또한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예상했지만 한국은 불과 6개월 만에 대체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회의장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제 청중들이 완전히 제 발표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